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고급 이론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일제강점기 민족 독립운동기에서 1920년에서 1940년대까지의 항일운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 나머지 부분들을 이 시간에 좀 정리하죠. 제1장 사회주의 민족운동입니다. 이 시간에요. 사회 경제적 민족운동에서 사회주의 민족운동,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와서 나타난 항일운동의 동향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주의가 들어온 시기가 3.1운동 이후 20년대 때 신사상이라고 해서 들어옵니다. 이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오기 전에 조선의 당시 상황을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일단 1920년대 일제 식민 통치는 문화 통치입니다. 문화 통치. 그죠? 요 문화 통치는 성공한 통치 형태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가장된 유화 정책으로서 일제 식민 통치는 성공한 거예요. 왜 성공했냐 하면은 기존에 항일운동을 전개했던 그 민족주의 계열들이 이 민족주의 계열들이 양분이 됐습니다. 나눠졌죠. 우파와 좌파로 나눠졌습니다. 우파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선, 실력, 양성, 후, 독립을 제창하는 사람들이고요. 후자 민족주의 좌파는 무슨 실력 양성이냐? 쟤는 절대 독립이다. 절대 독립. 다시 가면은 선, 독립, 후, 실력 양성이 되는 거죠. 을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화통치라는 공간 하에서 일제는 항일운동을 양분시켰습니다. 굳이 문화통치에 이용된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민족주의 우파가 됩니다. 여기 이제 물산장려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 문맹퇴치운동, 문자보급운동 다 뭐에 해당되는 거죠? 실력 양성 운동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지만은 얘네들이 나중에 1930년대로 가면은 거의 친일의 길을 걷게 됩니다. 거의 친일의 길을 걷게 된다. 근데 얘네들은 무슨 소리냐? 이거는 일제 문화 통치에 이용된 것이다. 항일 독립운동을 약화시키려는 마약과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 통치하에서 민족주의 우파와 좌파가 나눠져 있는 상태에 사회주의죠. 이 사회주의 사상까지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1917년 러시아 혁명 있죠. 러시아 혁명 이후에 전 세계에 사회주의 사상이 파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사상이 파급이 되면서 바로 국내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뭐가 들어왔다?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왔었다. 들어왔었을 때가 이러고 있었다. 그래서 1920년대 항일운동은 이른바 혼선기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 혼선기 이거를 극복하려는 뭐가 나오는 거죠? 20년대 때 이른바 민족 단일당 또는 민족 유일당 운동 또는 민족 협동전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은 다섯째 줄 정도의 다섯째 줄이 아니라 마지막 줄에 보시면은 민족주의 민족유일당 운동 대두에서 마지막 줄 나와 있습니다. 3.1운동 이후에 민족의 독립운동이 분열되는 양상을 보였고 민족주의 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의 대립이 격화되자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뭐가 나왔다? 민족유일당 운동 또 민족 단일당 운동이 전개가 됐다. 그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과 나타난 여러 개 단체들이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바로 정우회, 조선민흥회, 정우회 선언, 그리고 신간회 등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이 봐야 될 부분은 당연히 정우회 선언과 뭐죠? 신간회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순서를 한번 보시죠. 1926년 4월 달에 뭐가 나오죠? 정우회가 나옵니다. 정우회는 사회주의 계열하고요. 노동자, 농민들이 주축이 되는 단체입니다. 특히 이제 사회주의 사상이 이때 들어와가지고 국내에 사회주의 단체가 만들어지거든요. 그 중에 화요회라는 단체도 있고요. 화요회. 북풍회라는 단체도 있고요.
또 서울 청년회란 단체도 있고요. 다양한 단체들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중에 화요회하고 북풍회가 주축이 돼가지고 뭐가 만들었다고 그랬죠? 앞 시간에 말씀드렸죠? 조선공산당이 조직이 됐는데 그 조선공산당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은 2차와 3차 조선공산당을 기억을 하자. 2차는 60만세 운동을 주도했다가 들통이 나서 해체가 됐고요. 그리고 3차 조선공산당은 뭐가 있었죠? 정우의 선언을 발표했다라고 하는 점. 이걸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60만세 운동에는 사회주의 사상이 내재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그 정우회가 자 보면은 1926년 4월 달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26년 6월 10일 60만세 운동에도 민족유일당 내지 민족단일당 운동의 냄새가 나는 거죠. 2차 조선공산당이 주도했지만은 해체가 되고 조선 그 학생들을 주축을 해가지고 사회과학연구를 목적으로 조직이 된 조선사회과학연구회라는 단체가 60만세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60만세 운동에는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냄새가 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60만세 운동은 나중에 1927년에 신간의 성립에도 영향을 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 다음에 1926년 7월에 조선민흥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조선민흥회는 민족주의 우파하고 사회주의 계열이 있죠. 얘네들이 주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꼭 민족유일당 운동이라고 그래서 민족주의 좌파하고 사회주의계만 연합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죠? 민족주의 우파와 사회주의계가 연합한 것이 조선민흥회예요. 민족주의 우파다 그러면은 물산장려 운동을 주도했던 조선물산장려회 더하기 사회주의계라면은 뭐죠? 서울청년회입니다. 이렇게 묶어진 것이 조선민흥회예요. 자, 그리고 이제 조선민흥회 다음에 1926년 11월 달에 뭐가 나오죠? 이 정우회란 단체의 선언문이 나옵니다. 정우회 선언이죠. 이 정우회 선언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신간의 선언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신간의 선언 이꼴 정우회 선언이다. 자, 내용 좀 잠깐 볼까요? 교재 한번 보세요. 민주주의적 노력의 결집으로 인하여 전개된 정치적 운동의 방향에 대해서는 그것이 필요한 과정의 형세인 이상 우리는 차갑게 강 건너 불 보듯 할 수 없다. 아니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 운동 자체가 벌써 종래에 국한되어 있던 경제적 투쟁의 형태에서 보다 더 계급적, 대중적, 의식적 정치 형태로 비약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전환기에 달한 것이다. 따라서 민족주의적 세력에 대해서는 그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성질을 명백하게 인식하는 동시 또 과정적 동맹자적 성질도 충분히 승인하고 그것이 타락하는 형태로 출현되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에서는 밑줄 긋읍시다. 네. 적극적으로 제휴해서 대중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종래의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분연히 싸워야 할 것이다. 이게 정우회 선언의 요지입니다. 요지. 그러니까 기존의 단체들 전부 다 발전적으로 해체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한다면 단서 붙이죠. 밑에 죄질 그것이 아니하는 것이 하나에서는 적극적으로 제휴하자. A와 B 다 연합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우회 선언이 신간의 선언이 됐다는 거죠. 이거에 의거해 가지고 각종 단체가 각종 후신 단체 여러 단체가 발전적으로 해체가 됩니다. 해체는 해체이지 발전적 해체는 뭐냐? 해체는 소멸이에요. 소멸. 그 발전적 해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해체한 다음에 뭔가 새로운 걸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 단체를 다 없애고 다시 해체 모여서 하나로 모으는 거죠. 그거의 결과물이 1926년 2월 달에 신간회였습니다. 민족유일당 운동단체 신간회입니다. 31년에 해소가 될 때까지 신간회는 자매단체 모두 있었죠. 그 후에도 있습니다. 그 후에도 자매단체. 이 신간회 자매단체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신간회는 그렇게 해서 태동이 됐습니다. 자, 밑에 성격 좀 보겠습니다.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연합했다. 민족유일당 내지 민족협동전선에 결과했다. 이렇게 있죠. 단 주의하시거든. 민족주의 세력이다라면 누구예요? 민족주의 좌파와 우파 중에서 누구냐면 민족주의 우파입니다. 우파와 사회주의계가 연합한 것이 바로 뭐였어요? 신간회였어요. 신간회. 제3차 조선공산당 이게 이제 정우의 선언을 발표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신간회가 결성했는데 신간회는 민족주의 우파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한 명도 안 껴줍니다. 밑에 신간회 3대 강령을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한다. 뭉치한 얘기입니다. 아까 그 정우의 선언에 나와 있잖아요. 자, 타락하는 형태로 출현되지 아니하는 것에 하나에서는 적극적으로 제휴하자고 그랬어요.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한다. 두 번째, 정치적, 경제적 각성 촉구입니다. 정치적, 경제적으로 정신 차리자. 이 얘기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배격한다. 기회주의, 밑줄려고 합시다. 누구냐? 여기서 기회주의는 민족주의 우파의 우파. 민족주의 우파입니다. 아셨죠? 기회주의입니다. 또는 타협론자라고 해도 관계없습니다. 타협론자. 같은 얘기예요. 또는 선실력 양성 후 독립을 제창했던 사람들이다. 아시겠죠? 얘네들을 얘기한다는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옆에만 바로 위에 말이죠. 신간의 특징에 보면은 신간에는 일제가 인정한 합법적 단체예요, 아니면 불법적 단체예요? 합법적 단체입니다. 그럼 이걸 왜 합법적인 단체로 인정했을까? 수면 위로 띄워 올려놓자는 얘기입니다. 올려놓자는 거예요. 수면 위로 띄워 올려놓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신간회하고 여러분들이 꼭 구분해서 정리하시라고 한 단체가 하나 있었죠. 신민회예요. 신민회. 애국개몽운동 단체 중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했던 신민회입니다. 다른 애국개몽운동 단체가 입헌 군주제를 지향했다라고 한다면은 신민회는 공화정을, 다른 애국개몽운동 단체가 무장폭력을 하지 말자라고 했다라고 한다면은 신민회는 무장폭력 전쟁을 통해서 독립쟁취하자. 여기 좀 다른 특수한 점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신민회하고 다른 점, 또 하나는 비밀 결사단체들에게는 일제가 인정한 합법적 단체였다. 문화 통치하는 공간에서 일제가 인정해준 합법적인 단체였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합법적 단체였기 때문에 신민회는 활발한, 보다 더 다른 단체에 비해서 활발한 활동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음 장에 마지막에 박스 내용을 보시면은 신간에 한 20여 개의 정책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이런 다양한 20여 개의 신간의 정책들을 보면은 바로 신간회가 합법적 단체였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맨 위에 다시 올라갑시다. 신간의 활동을 좀 보시죠. 광주학생운동을 후원하죠. 광주학생운동은 1929년이었죠. 신간회가 결성된 것은 1926년입니다. 미안합니다. 27년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26년 11월에 정우의 선언이 있고 26년 2월로 거꾸로 갈 수는 없겠지. 그치? 27년이에요. 수정합니다. 신간회는 27년 2월 달에서 1931년까지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수정 하나 하고요. 그래서 이제 광주학생운동이 29년이란 말이에요. 1929년. 신간회의 후원도 받아요. 특히 둘째 줄 보겠습니다. 광주학생운동 진상보고를 위한 민중대회를 계획을 합니다. 근데 이 민중대회는 계획만 했지 들통이 나요. 그래서 와해가 됩니다. 그래서 실패로 끝난 거죠.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것이 1929년 12월 13일 민중대회 사건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전국 순회 강연도 하고요. 사회운동도 전개하고요. 농민, 노동, 학생운동도 지원을 합니다. 아셨죠? 이것이 신간회의 활동 내용이에요. 신간회 활동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해소 좀 보겠습니다. 자, 해소하고 말이죠. 해체는 어떤 차이냐? 신간회 해체라고도 하고요. 해소라고도 합니다. 정확히는 해소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소멸됐다는 겁니다. 없어진 거예요. 해소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기존의 활동을 A라고 하는 활동을 하다가 B라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 방향 전환하는 것을 우리는 해소한다고 그래요. 해소. 아시죠? 그래서 이제 그 해소 원인에 뭐 일제 탄압도 있고 또 노선의 선회도 있고 네 분 있죠.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코민테른에서는 코민테른은 국제공산당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 혁명 이후에 1918년에 전 세계 이런 혁명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코민테른을 결성합니다. 그 코민테른 후원하에 우리나라에도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오게 됐던 거거든요. 그 코민테른에서는 민족주의 세력과의 제휴의 회의를 제기해서 협동전선을 포기하였고 농민과 노동운동 등의 미흡한 점을 반성하고 코민테른 제6차 대회에서 민족주의자와의 단절 및 이 민족주의자는 누구냐 그러면은 뭐죠? 민족주의 좌파가 되겠지. 지금 이 두 개가 연합된 상태니까 적색 노동조합 운동 노선으로의 전환을 결의한 이른바 12월 태제를 발표를 하자 사회주의 계열이 이탈합니다. 12월 태제를 발표하면서 이 세력이 빠져나와 버려요. 그래서 신간에는 어떻게 했다? 해소가 돼버렸습니다. 해소됐죠. 방향의 전환이었었습니다. 근데 왜 해체란 얘기도 같이 쓰냐면은 A에서 B로 방향을 바꾼다라고 했는데 B에서의 활동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소라고도 하고요. 같이 해체라고도 같이 써버린다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31년에 신간에는 해소가 됐습니다. 이 신간의 자매단체로서 하나 뒤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우선 말씀드릴 것이 뭐예요? 여성계 민족유일당운동 단체입니다. 뭐라고 하죠? 근우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정리하면은 정우회, 60만세 운동, 조선민흥회, 정우회 선언, 신간회, 근우회 여기다 제목 좀 붙이겠습니다. 민족 단일당 운동 내지 민족 협동전선 또는 민족 유일당 운동의 결과 만들어진 이런 단체 이렇게 제목을 좀 붙여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장으로 가셔가지고요. 청소년과 여성과 형평운동을 좀 묶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청소년 될 때 이제 청년운동을 먼저 한번 볼까요? 1920년대에 전국에 한 100여 개 청년단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합니다. 그 100여 개 활동의 단체가 있었는데 사회주의 20년대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오면서 청년운동도 혼선을 빚습니다. 그래서 청년계 민족유일당 운동 단체에서 어떤 단체가 나왔냐면 바로 체크 좀 해줍시다. 1924년에 조선 청년 총동맹입니다. 조선 청년 총동맹이에요. 이것도 여기다가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뭐라고? 민족 단일당 운동이라고. 민족 유일당 운동이다. 이렇게 추가 좀 하나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소년운동 그러면 종교단체 어떤 단체를 기억을 하시냐면은 천도교를 기억하십시오. 왜 소년운동과 천도교가 매치가 되냐 하면은 이때 천도교의 교주가 누구냐면 교령이 손병입니다. 또 여러분들 소년운동, 어린이운동 그러면 어린이라는 얘기를 누가 제일 먼저 쓰나요? 방정환입니다. 소파 방정환. 또 어린이운동 그러면은 방정환 말고 밑에 조처라는 사람이지 조처로. 그래서 방정환 조처라고 나오면 일단 어린이운동 이렇게 묶어 넣으시고요. 그리고 또 이 어린이운동은 왜 종교단체 천도교냐? 바로 손병의 사위가 어린이라는 얘기를 처음 쓴 누구예요? 방정환이거든요. 그래서 사위가 하는 일에 우리가 쉽게 생각합시다. 사위가 하는 일에 장인이 교단 차원에 좀 후원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 방정환 어린이란 용어를 처음 쓰고요. 그죠? 색동회라고 하는 단체를 또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조처로 있죠. 지금은 이제 보이스카우트 있죠. 뭐 컵스카우트, 뭐 걸스카우트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단체 모태가 된 소년단을 창설했던 사람이 바로 조처로입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소년운동을 위한 전국적인 조직체에서 조선 청년 총동맹 그러듯이 청년단체에서는 소년단체에서는 조선소년연합회가 27년에 조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성운동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여성운동 단체, 여성단체들도 1920년대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국에 뭐 100여 개 정도 됐다고 그래요. 이 여러 개의 단체들을 하나로 묶어놓은 것, 그러니까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오면서 여성운동이 분열을 하자 하나로 묶어놓은 것이 아까 똑같이 성립돼서 똑같이 해소가 됐다는 뭐예요? 근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계 민족유일당 운동단체는 근우회. 그래서 박스 내용의 활동을 보면 주로 여성계의 여성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형평운동이 있습니다. 형평운동의 형자를 한번 보세요. 이 형자는 뭐냐 그러면은 형자입니다. 형. 저울 형자입니다. 저울. 저울처럼 평등한 사회를 건설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뭐라고 그래요? 형평운동 이렇게 했죠. 여러분들 갑오개혁 때 모든 신분제도가 없어집니다. 3인 평등이 되는 거죠. 물론 법적인 거였습니다. 근데 일제시대 때 일제는 유독 백정 계열에 대한 백정층에 대한 차별 대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정 출신이었던 경상도 진주의 자산가, 뭐 소나 돼지를 잡아서 이제 고기를 팔아서 돈을 많이 번 바로 그 자산가 이학찬이라는 사람이 진주에서 조선 형평사라는 단체를 조직을 해요. 그래서 조선 형평사를 조직해서 어떤 운동을 저울처럼 평등한 사회를 건설해보자 해서 형평운동을 전개합니다. 이게 형평운동이에요. 특히 기관지 세광은 그 나와 있죠.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세광이라고 하는 기관지를 간행을 하면서 전개하게 됩니다. 특히 그 주장 내용에 보시면은 일반인에 의한 차별, 박해가 심한 것, 관리, 공리, 관공리, 또 교원이 차별 대우를 하는 것, 목욕탕, 이발소, 요리점 등 사람들이 출입하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차별이 행해지는 것, 이걸 지적을 하고 그 취소를 법제하라라고 요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밑에 조선형평사 취지문 있죠.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고 사랑은 인간의 본성이다 해서 나와 있는 형평사 설립 취지문이에요. 그래서 형평운동은 그 당시 이러한 시대 배경에서 바로 전개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국외에 이주동포의 활동 그리고 실현 내용이 있습니다. 만주, 연해주, 일본, 미주 쪽에 한인들이 많이 건너갔죠. 만주 쪽에서 우리 동포들이 국내에서 활동이 어려워지니까요. 만주로 건너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실현을 당한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20년대 봤죠. 간도참변, 경신참변, 또 만보산 사건, 그 다음에 연해주 쪽에 보면은 대표적인 것이 자유시 사변이라든가, 그 다음에 1937년 연해주의 백성들이 스탈린에 의해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사실이 있었고, 일본 쪽에서는 1923년 관동 대지진 이후에 일본인들의 조선인에 대한 차별 대우, 미주 쪽에서는 하와이라든가 멕시코의 농장, 또 이 농장 사탕수수 농장이라든가 인력 송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철도 노동자 등으로 해서 노동력을 팔아먹은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해서 해외 이주동포들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실현을 당한 이런 사례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지역 그리고 사건을 연계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920년대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와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회 동향을 거기까지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장으로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 경제적 저항운동이 되겠습니다. 이 경제적 저항운동은 뭘 얘기하냐면은 소작쟁이하고요, 노동쟁이, 그리고 물산장려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작쟁이하고요, 노동쟁이는 시기만 나눠서 정리를 하십시오. 1920년대 소작쟁이, 노동쟁이와 30년대에 소작노동쟁이를 구분해서 보시는데요. 소작쟁이가 1919년에 처음 나와요. 노동쟁이는 20년대 전개됩니다. 20년대 크게 우리가 묶어서 보겠습니다. 20년대 소작노동쟁이는 경제적인 투쟁입니다. 즉 생존권 투쟁이에요. 먹고 살기 위한 생존권 투쟁입니다. 30년대 소작노동쟁이는 정치적 투쟁입니다. 즉 항일, 구국,
운동의 성격을 띠는 거죠. 그러니까 20년대 때 한 건에 한 명이다라고 한다면 소작 노동쟁이가요. 30년대 때는 100건에 100명입니다. 특히 20년대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오죠. 20년대 말 이후에 가면은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폭력적으로 거칠게 소작쟁이하고 노동쟁이가 전개된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이제 소작 노동쟁이를 위한 여러 단체가 또 조직이 되기도 합니다. 자, 교재 한번 봅시다. 소작쟁이에 보면은 1924년에 조선 노동총동맹이라고 있죠. 단체 결성해서. 24년에 조선 노농총동맹. 그러니까 조선 노동자와 농민의 총동맹이에요. 24년입니다. 이게 1927년에 가면은 조선 노동 총동맹과 조선 농민 총동맹으로 나눠져요. 이건 둘 다 1927년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단체와 농민 단체가 나눠진다는 거죠. 대표적인 소작쟁이 보겠습니다. 소작료 인하가 주 목적이었죠. 20년대 때는. 왜냐하면 주로 생존권 투쟁이 나왔습니다. 소작료 인하가 주된 목적이 되는 거죠. 전라남도 무화 남태도 소작쟁이 1년여의 투쟁 끝에 소작료 8할에서 4할로 반으로 줄였습니다. 좀 줄였죠. 황해도 재령에서 일어났던 동양 척식 주식회사 농장에서의 소작쟁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30년대 소작쟁이라면 바로 밑으로 내려가 보십시다. 평안도 용천 부리농장 소작쟁이, 함경남도 단천 소작쟁이, 동양척식 주식회사 농장에서의 소작쟁이. 이 30년대 이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정치적인 항일 국운동의 성격을 띄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다음 장에 노동쟁이로 하겠습니다. 성향은 똑같습니다. 20년대 때는 노동자들의 예를 들어서 뭐 임금 문제라든가 작업 환경이라든가 그렇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경제적인 어떤 먹고 사는 이런 부분이 주된 목적이었어요. 주된 이슈였거든요. 해서 터진 것이 21년 부산 부두 노동자 총파업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 확산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이 단체가 조직되고 나중에 27년에 가면은 조선 노동총동맹에서 이 조직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확산이 돼 나가는 거죠. 20년대 후반에 한번 가봐요. 대표님이 원산 부두 노동자 총파업 사건이라든가 30년대 전반기에 가면은 적색 노동조합 형태로 전개됩니다. 그래서 원산 적색 노동조합 또는 태평양 노동조합 등 이런 단체를 조직해서 사회주의 사상이 가미가 돼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작쟁이하고 노동쟁이는 성격과 그리고 대표적인 항일운동, 대표적인 소작 노동쟁이 그리고 이 단체 이것만 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가보십시다. 경제구운동에서 민족 자본의 육성이 있습니다. 이 민족 자본의 육성은 1920년대 때 일제의 식민지 경제정책이 뭐였어요? 경공업화 정책이 있었죠. 또 10년대 때는 민족 산업 억압책이 있었죠. 거기에 대한 우리 민족 자본의 육성입니다. 경제구운동이죠. 앞에서 우리가 이제 일제 강점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김성수, 경성방직 주식회사, 또 서민 출신의 기업에서 대구, 평양의 메리아스 공장, 부산의 고무신 공장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렇죠. 은행에서는 민족은행들이 많이 설립이 됐었습니다만은 마지막 신은행령을 공포해서 전부 일본은행에 흡수 병합을 시켜버렸습니다. 여하튼 이 민족자본의 육성은 일제의 민족산업 억압책에 대한 저항, 꿈틀거림이 있었다라는 데 의의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물산장려운동이 있습니다. 이거는 1907년 국채보상운동이 있었죠. 어디죠? 대구에서 서상돈, 양기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제가 빌려준 갖은 명목에서 빌렸던 뭐가 있었어요? 국채 1,000 얼마 300만 원 이걸 갚자는 겁니다. 경상도 대구에 가면은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도 있어요. 그래서 대구에서 서상돈, 양기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 확산이 돼 나가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근데 600만 원 횡령죄로 양기탁 등이 구속이 되면서 중단이 됐죠. 이 국채보상운동하고 1922년에서 30년대 말까지 전개된 물산 장려운동이 있죠. 이거하고 이제 구분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어디죠? 평양입니다. 조만식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가 됐습니다. 그죠? 요것과 이걸 구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물산장려운동은 이거는 국산품 애용운동이에요. 이 국산품 애용운동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예요. 민족주의 우파의 선실력 양성운동의 일환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민족주의 좌파나 사회주의 계열이나 얘네들이 한 건 아니고 더구나 사회주의 계열은 여기 동참하지도 않습니다. 농민 노동자들도 여기에 동참하지 않아요. 아셨죠? 농민 노동자들도 동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회주의 계열은요, 이 민족주의 우파의 물산장려운동에서 비판합니다. 이렇게 비판하죠. 너네들이 민족주의 우파, 너네들이 위스키 마실 때 농민 노동자들은 소주나 막걸리 마시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국산품 애용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예요? 농민 노동자인가요? 그건 아니죠. 누가요? 그네들이에요. 누구? 여기서 물산장려운동을 주동했던 누구죠? 지주, 자본가, 얘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겁니다. 사회주의 계열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또 하나, 얘네들 말이죠. 니네들이 비단옷 입을 때 농민 노동자들은 뭘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모시, 삼배옷 입고 있었다. 무슨 새삼스럽게 국산품 애용이냐?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산장려운동은 지주나 자본가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전개가 됐던 거지. 여기에 농민, 노동자, 사회주의 계열은 동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물산장려운동의 골기문이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잠깐 봅시다. 내 살림 내 것으로 보아라. 우리의 먹고 입고 쓰는 것이 거의 다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었다. 이것이 세상에 제일 무섭고 위태한 일인 줄 오늘에야 우리는 깨달았다. 피가 있고 눈물이 있는 형제 자매들아, 우리가 서로 붙잡고 서로 의지하여 살고서 볼 일이다. 입어라, 조선 사람이 짠 것. 먹어라, 조선 사람이 만든 것. 써라, 조선 사람이 지은 것. 조선 사람, 조선 것. 구호를 좀 눈에 많이 익혀 놓으시라는 얘기입니다. 물산장려운동 때 구호입니다. 밑에 물산장려운동 당시에 선전지라든가 전단이죠. 전단. 그 다음에 포스터 있죠.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은 이거 22년에서 30년대 말까지 진행된 물산장려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산장려운동과 함께 자작회가 있습니다. 자작회는 뭐냐면은 스스로 만들어 쓴다라고 하는 거죠. 만들어 쓰는 모임이라는 겁니다. 연희 전문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개됐던 경제구국운동 단체예요. 그러니까 학생 중심의 경제구운동 단체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자작회다. 그렇죠? 자작회. 여기서 이제 물산장려운동과 자작회는 경제구운동과 함께 앞에 나와 있는 소작, 노동쟁이까지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산장려운동은 지주, 자본가들이 주축이 돼서 전개했던 실력 양성 운동이다 보니까 나중에 변질이 되는 이러한 모순도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밑에는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물산장려운동의 성격까지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와서 나타난 사회주의 운동과 경제 구국운동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식민지 문화정책에 대한 민족문화 수호운동에서 뵙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